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을 거쳐서 미국 그리고 캐나다를 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잠시 후에 11시경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 있고, 오늘 오후 3시에는요, 지금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 의총이 열려서요,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호영과 그 다음에 이용호 두 의원의 또는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우선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간 조선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있는 이 팬클럽과 그 다음에 문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개딸들, 이 세 개 이 팬덤층을 비교하는 기사가 실렸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이 멘토로 알려져 있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4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순방.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나토 순방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순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순방은 이제 결을 달리해요. 자, 그래서 특히 유엔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이 각국 정상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도 되지만은요, 이 정치적으로 아주 큰 홍보 효과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각국의 정상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정상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이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흔히 큰 이 관전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뭐 누가 보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이미 5월 달에 한 번 했지만은 더군다나 이제 영국을 거쳐서 건너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만났고요. 아마도 윤 대통령이 제일 많이 만난 대통령이 이 바이든이 아닐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친밀도는 상당히 강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대통령이 친분도 정상외교의 성과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뭐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한미 간에는요,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즘 얘기하는 대로 이제 경제 안보 부분에서는 상당한 갈등 요인도 있어요. 특히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문제, 반도체 문제, 바이오 문제인데, 특히 전기차와 관련해서는요, 미국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따라서 지금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전혀 보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대차에게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차의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에서 이 테슬라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도요타, 그 이어서 이제 현대차가 지금 3위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이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거, 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 불리한 것은 이미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기차 문제, 이거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동안에 이 안보 당국에서 말이죠. 특히 김성한 안보실장이 최근에 한미일 안보수장들 회의할 때 미국의 설리반 안보보좌관한테도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고, 이 설리반 안보보좌관도 기우해서 한번 잘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뭔가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봐도 하나의 큰 성과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바이든도 지금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바로 뭐냐면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게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과를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한 2달 앞으로, 2달도 쯤 채 안 남았어요. 11월 초니까. 2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말이죠. 그래서 이 정의선 이 현대차 이 회장도 미국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무슨 긍정적인
이 시그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별로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이 자동차 업계, 특히 지금 미국이 자동차 업계들이요, 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미국 내 산업부, 특히 자동차 산업의 취약성, 이 경쟁력이 약화된 이런 측면을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양보를 할 것이냐,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 이 수상과의 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 수상하고는요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정도만 됐지 직접적으로 이 조우하는 이 만나서 나름대로 한 10분이라도 얘기하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분 정도 지금 이제 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정식 정상회담은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처음 보도 나올 때는요 바이든과 일본 둘 다 정식 정상회담이 되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플러사이드 정상회담, 그러니까 약식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본론적인 얘기, 가장 좀 민감한 얘기, 즉 한일 관계에 지금 벽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이 과거 이슈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자리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자, 우리 뭐 과거에 어려운 점은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앞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한일 관계의 미래, 협력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 정도 선에서 이 공감대를 나누는 그런 수준의 이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정상회담은 제일 그래도 실속 있는 회담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이 자원 부국입니다. 특히 뭐 니켈이라든가 이러한 이 전략 이 광물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캐나다예요. 그래서 이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AI 부분에 있어서 또 캐나다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I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첨단 전략 광물의 우리가 이제 수입 문제, 그리고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 측의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감대를 많이 넓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이러한 이 공급망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이 합의 문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요. 한 캐나다 간의 정상회담, 이 공동 합의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 언급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가장 그래도 실속 있는 회담이 되는 것은 바로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캐나다에서는요, 이 토론토 대학에서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이 간담을 하고요,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이 오타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그러한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세 개 이제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가 그렇게 되고 말이죠.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의 핵심은 바로 뭐냐? 세일즈 외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외교 부분에 있어서의 세 가지 키워드는요, 이거는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세일즈 외교이고, 두 번째는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외교입니다. 이 공급망 강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산업 협력 기반 구축, 이거는 바이든, 그 다음에 캐나다 트루도 수상, 이 두 분과 연결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 말이죠. 이 미국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의지하고 이 투자 환경을 설명을 하고, 또 이 외국 기업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투자 애로사항, 또 이 투자 계획까지 청취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북미 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이 지금 열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기업들의 우리 국내 유치, 이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뉴욕 대학이 주최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서요, 한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유하고, 또 K브랜드 엑스포에서는 중소기업 소비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 한인 과학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또 이 한미 스타트업 서밋이 있는데요. 이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하고 미국의 대기업, 벤처 캐피탈 기업인들을 격려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순방은요, 정말로 이 국가 이익을 위한 실리 중심의 정상 외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관련 내용들을 핵심만 여러분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주간조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주간조선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뭘 보도하고 있느냐? 바로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문바, 이 팬덤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이 개딸들, 이 팬덤의 이 팬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우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이 화력. 그러니까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뭐 이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을 이 도와주고 또 이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공격하는 세력을 갖다가 차단시켜주는 그래서 거꾸로 역공을 취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면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바라든가 개딸 같은 팬덤하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은요, 뭐, 저도, 이 팬클럽 조금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헷갈리는 게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건사랑이냐, 건희사랑이냐, 이게 어느 게 맞느냐,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건사랑이 진짜 카페나 마찬가지예요, 이 팬클럽. 이 건사랑은 네이버 카페에 나와 있는 이 건사랑이라고 하는 이 팬클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이 팬클럽인데 이거는 이제 팬페이지에 불과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운영 주체 그리고 성격 활동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선요, 이 김건희 여사의 우선 건사랑을 보면요. 이 건사랑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네이버 카페인데 이 건사랑은요. 분당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는 이승환 사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승환 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간 조선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로 좋아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건사랑의 경우에는 한 8만 9천 명 정도가 회원이에요. 그래서 건희사랑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건사랑하고 건희사랑이 헷갈리다 보니까 지금 건사랑에서는 이 카페 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모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공모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승코리아 또 국민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카페명이 조금 투표 결과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건사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강신업 변호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말이 많고 또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을 비판한다든가 이 정치 현안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반발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강신업 변호사 본인이 이렇게 글도 달고 또 이 언론 활동도 하는 것이다. 내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입장도 발표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건희사랑의 지금 회장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건희사랑의 회장직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2만 3천 명의 멤버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이승환 회장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이 강신업 회장은요. 김건희 여사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한 4, 5년 정도 이 친분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예술인 활동에서 처음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 서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이 페이스북 기반으로 한 이 팬카페를 갖다가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성격이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뭐 우리 김건희 여사를 좀 잘 챙겨서 보호해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는 뭐 이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뭐 이 문바하고 이제 개딸들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강한 팬덤인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문자 폭탄이라든가 뭐 댓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많은 활동이 이 국민적 논란을 야기할 정도로 격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건사랑이라든가 건희사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용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차이고요. 자, 그리고 이 회원 면에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 주간조선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바의 경우에는 3, 40대 여성하고 4, 50대 남성들, 그리고 개딸은 20, 30대 여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이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요, 50대의 여성들이, 4, 50대 여성들이 주요 활동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 활동도, 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간조선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건사랑 이승환 대표는요, 이 백은종 소리소리 대표를 갖다가 고발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는 진해원 부부장 검사, 지금 김건희 여사의 줄리설을 갖다가 또 퍼뜨린 이 진해원 검사를 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차이점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 주간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중에서 말하자면 이 문바라든가 개딸들 활동 중에서 좀 배울 분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배워가지고 말이죠. 어차피 팬클럽 활동을 할 바에는 정말 첫째로는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돼야죠.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것이 국가 운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 평행선을 걷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순수하게 김건희 여사만 돕는 그런 팬클럽이 돼서는 저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개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에요. 코바나 콘젠트 대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발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팬클럽이 되도록 해서 노력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이런저런 사연에서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간 모든 이 팬카페의 활동은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이러한 직격탄을 날린 바도 있어요. 그래서 여야로부터 특히 야당은요,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이 김혜경 씨,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그리고 물타기 하는데 가장 약한 거리로 보고요.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직접적인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기일전에서 이 활동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 활동을 강하게 하려면요, 우선 이 회원 수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사랑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9만이 좀 넘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이 활동 가운데서 이제 심소령 이 추모식에서 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설이 또 이 많은 이 회원들을 영입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정민 소령인데요. 지난 6월 18일이죠. 그 추모 음악회에서 연설 영상에 눈물을 흘렸다든가 연설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건사랑이 상당히 좀 이 회원이 확장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회원 확장에 더 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기본 출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트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면서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트가 커지고 있어서 수사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결국 반사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정국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약한 고리라고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만
지금 심연을 쏟고 있고, 그래서 국민검증단도 만들고 또 특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이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비교해보면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실수, 이게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더군다나 이 개인 영역에서 있었던 실수 아니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누가 더 잘못됐는지는 다 알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실수에 대한 비판은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상승 원인은 우선 국민의힘의 지금 내홍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데 결국은 이 내홍이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갈 거 아니냐. 왜? 이준석 추가 징계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법적 뭐라 그럴까요? 투쟁, 이 가처분,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잘 풀릴 것이다. 왜냐면은요, 결국은 이준석에 대해서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뭐 기소가 되지 않겠지만은 다른 이 증거인멸이라든가 명예훼손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어제 밤에 두 차례 걸쳐서 보도할 때 그런 전망을 한 바 있는데, 이 신평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끝까지 그런 기소나 유죄의 재판이 결국은 정치 재판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결국은 조국의 길을 갈 것 아니냐. 그렇다 본다면 조국의 길을 가긴 가는데 조국하고 지금 이준석하고는 이 팬덤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길을 가는데 조국은 나름대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 내용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할 수 있게끔, 지지율 상승을 유도할 수 있게끔 당 내용도 이제는 결국은 정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출한 능력이기도 하는데,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준석과의 갈등에서 보자면 이 둘은, 즉 민주당이나 이준석은 바둑을 둘 때 치면은 하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즉 눈앞에 보이는 수만을 생각하고 두지만은 윤 대통령은 기다리면서 몇 수 앞까지 생각하면서 바둑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우위를 점한다. 따라서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저도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석을 계기로 해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고 그 반등 모멘텀을 굳히느냐, 아니면 또 이 업앤다운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변수일 텐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약간의 상승 국면, 뭐 40%를 연말까지는 40%대를 치고 나가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저도 한 바 있어요. 자,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